교수님 이렇게 아침 일찍이 국회 앞에 나와서 1인식 하시게 되는데요. 왜 하게 됐는지 하고 간단한 자기소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저는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를 은퇴한 이동주 교수입니다. 제가 이렇게 시위하는 사람은 원래 아닌데요. 너무 따급해서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한국이 동성애 문제로 또는 차별금지법 문제로 혼선이 일어나고 있고 그것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데 입법화되게 생겨서 입법화되면 앞으로 우리의 후손이 굉장히 불행해지고 또 동성애자들만 유리한 법이 세워지고 반동성애자들은 아주 언론의 자유라든지 그 가르침의 자유라든지 교육의 자유가 없어져 버리는 그런 악법인데 그것을 사람들이 지금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인권 문제인가 보다, 평등 문제인가 보다 이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밝혀야 된다고 제가 생각해서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그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문제들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차별금지법이 얼마나 말이 좋습니까? 근데 뭘 차별하는지는 아직 공개가 안 된 처지에 차별금지법이 입법화되게 생긴 처지입니다. 이 차별금지법이 뭐냐면 그냥 보통 인권에 대한 차별금지법은 골고루 다 입법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또 차별금지법이 지금 이렇게 들고 일어나냐 하면은 이것은 동성애자들을 위한 또는 혼성애자들, 짐승과의 교합이라든지 어떤 물건과의 교합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자성애라든지 이렇게 성을 위주로 한 세상으로 지금 성주류화라는 그런 물결이 일어나서 구라파를 휩쓸고 청소년 소녀들을 망가뜨리고 그들이 이미 성중독자들이 돼서 성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못 견디는 이상한 새로운 그 물결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그들은 우리 한국보다 30-40년 전에 시작했고 우리 한국은 이제서 시작이 됩니다. 그들은 뭐 5-60년 전에 시작했다고도 볼 수 있어요. 1960년대부터 신막수지 운동 때부터 시작이 된 거니까요. 그런데 이 차별금지법이 한 가지 꼭 우리가 무엇인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은 일반적인 남녀 차별이라든지 일반적인 성차별 문제가 아니고 특별히 동성애자들과 또는 트랜스젠더들과 또는 다자성애자들 그러니까 혼혼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가족으로 인정한다든지 그렇게 사는 것을 올바른 성생활로 인정을 해서 법으로 모든 그 법적 그 자유를 누리자는 그 법을 세우려는 문제가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정상적인 그 다수의 성관념을 가지고 있고 성생활을 하고 있고 가정생활을 하고 있고 이러는 사람들이 반동성애적 입장으로 바로 자녀를 교육한다는 입장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게 되고 교육정지를 받게 되고 가정이 파괴되고 가정교육을 받지 못하게 하고 이런 공격을 통해서 유치원 때서부터 어릴 때서부터 시작해서 의무교육으로 모든 성을 수용하고 실험해보고 느껴보고 인정하라는 그런 교육이 서양에서 진행되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모두 어렸을 때부터 항상 성 해가지고 성 중독자들이 돼가지고 참지 못해서 그 아동성애라든지 뭐 동물성애라든지 이상한 아주 고약한 그 시대로 지금 넘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한국도 그렇게 되면 교회는 물론이고 다 종교기관이고 우리 보통 삶이 다 파괴됩니다. 그래서
가정도 파괴돼 버리고 또 국가까지도 미래가 없는 불쌍한 우리의 후손들이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또 거기에 따라오는 에이즈라든지 특별히 남성들의 그 교합에서 일어납니다. 그런 사람들의 수명이 일반적으로 한 20년 짧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오늘날 자살률이라든지 청소녀들의 낙태라든지 그 성병이라든지 엄청난 순환을 겪고 있는데 그것이 일반적인 타락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런 차별금지법이 통과됨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성교육으로 인해서 이것이 또 서양에서는 필수 과목인데 이 학점을 따야 또 졸업을 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한국도 이미 들어와서 연세대학교에서는 한 2년 전부터 필수 과목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누구들이 데모들을 해서 그래서 선택 과목이 됐다고 한 것까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대나 이러는 국직간 대학이 이렇게 된다면은 대학으로 퍼지는 것은 시간 문제고요. 이렇게 된다면은 제가 이미 무슨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저학년들이 그런 성교육 받는 것을 유튜브에서 봤어요. 그런데 정말 이게 타락의 길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문을 보니까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한 어머니가 아이들이 조금 이상해서 중학교 학급에 들어가 봤더니 이게 포르노 교육입니다 라고 글을 쓴 걸 보고 저도 놀랐어요. 근데 그것이 사실이구나 하는 것을 구라파의 교육을 통해서 제가 유학하면서 느꼈고 또 특별히 미국, 카나다 이런 데서 상당히 그런 법제화가 일어나서 부분적으로 아이들이 젊었을 때부터 성중독자들이 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이런 차별금지법이라는 독특한 악법이 반드시 우리 한국에서 세워지면 안 되겠다 해서 급한 마음으로 온 것은 일부 국회의원들이 이것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밀고 있기 때문에 입법화되도록 노력하고 선전하고 자꾸 연달아서 법을 내놓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우리는 입법화시키면 안 되고 이러한 운동을 국민들이 해야 된다고 저는 철저하게 느끼기 때문에 여기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나라에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이라 해가지고 성별, 장애 이런 것들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수많은 것 안에 성적 지향, 성경 정체성 들어가는 걸 지금 반대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마지막으로 한국 국민들한테 당부하고 싶은 말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특별히 저는 기독교 신앙인으로서도 온 교회에, 한국 교회에 말씀드리고 싶고 한국 국민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는 미래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침묵하면 안 돼요. 뭐가 일어나는지 알아야 되고 학생들이 학교에서 뭘 배우는지 알아야 되고 이 성격이 필수 과목이 돼서 그 결과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통 모르더라고요. 교인들도 너무 모르고 그래서 침묵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세우자 하고 떠드는 쪽에 법이 성립될 가능성이 많아요. 이것이 성립되면 우리 미래는 없습니다. 가정도 파괴되고 국가도 장래가 없습니다. 모두 다 성중독에 걸리는 그런 악법이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서 국민들이 소리를 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 이렇게 이런 거 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제가 침묵할 수가 없어서 너무들 잠잠하고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이들 살아서 위기를 느껴서 제가 이렇게 말씀 나눕니다. 부디 우리 성도들과 교역자들과 우리 국민들이 다수가 이런 천한 삶을 반대하고 있고 이런 성중심적인 생활을 원하지 않는데 바른 교육을 그리고 바른 가정을 유지하고 싶어 하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옳은 것입니다. 이건 차별금지법 절대로 통과되면 안 됩니다. 이런 소리를 좀 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동참해서
같이 좀 무엇이 문제인지를 열심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교수님이 이렇게 이른 아침에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잘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